25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7살이 되던 해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군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던 것, 그건 바로 친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7살 김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25년 우정을 끊어낸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듣고 나시면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아니면 나를 천천히 병들게 하는 독인지요. 끝까지 보시면 순자 씨가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났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김순자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40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죠. 그렇게 40년을 일했어요.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차로 30분 거리에 살아요.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죠.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거든요. 입맛도 없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혈압이 높아진 건가 싶기도 했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피 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몸에는 이상이 없으니 혹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트레스요? 은퇴하고 편하게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수요 반상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수요 반상회는 이 1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가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최영희 씨, 박정순 씨, 이미숙 씨, 네 사람이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친해졌어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서로 많이 도왔어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서로 봐줬고 김장도 같이 했습니다. 남편들끼리도 친해져서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기도 했어요. 경조사도 함께 다녔습니다. 누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문상 가고 누구의 아들이 결혼하면 같이 축하했죠.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25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만났는데 이제 다 장성해서 손주까지 있으니까요. 그 세월 동안 순자 씨에게 이 친구들은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도 분식집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을 때도 이 친구들이 있어서 버텼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임에 다녀오면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날은 괜찮은데 수요일만 되면 유독 피곤했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모임에 나갔어요. 단골 카페 구석자리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항상 앉은 자리였어요. 커피를 시키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희 씨는 늘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팀장 됐어. 축하한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정순 씨가 대단하다고 했고 미숙 씨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순자 씨도 당연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의 아들 이야기는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어요. 승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경쟁자가 몇 명이었는지,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까지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내조를 잘하는지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들 점심 도시락을 매일 싸준다고, 와이셔츠를 직접 다린다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한다고요. 순자 씨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맞장구도 쳤어요. 대단하다. 효자네. 며느리 복도 있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조금 지쳤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친구 아들이 잘 됐으니 축하해 줘야죠. 한참 뒤에 정순 씨가 끼어들었어요.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와. 그러더니 며느리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안 한다. 손주를 안 보여준다. 아들이 며느리 편 만든다. 명절에 시댁에 안 온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다. 순자 씨는 이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전주에도 들었습니다. 거의 매주 같은 이야기였어요. 순자 씨는 또 들었습니다. 힘들겠다. 서운하겠다. 아들한테 말해봐.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순 씨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했어요. 아들한테 말해보라고 하면 말해봤자 소용없으라고 했고,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해보라고 하면 내가 왜 먼저 해라고 했습니다. 미숙 씨가 한숨을 쉬더군요. 나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 건강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혈압이 높다, 당뇨 수치가 올랐다, 불면증이 있다.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했다. 약을 바꿨는데 효과가 없다. 부정적인 말들이 1시간 넘게 오갔어요. 순자 씨는 또 들었습니다. 병원 한 번 더 가봐. 다른 약 먹어봐. 운동을 해봐. 그런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도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을 바꿔보라고 하면 약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고, 운동을 해보라고 하면 무릎이 아파서 못해라고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임 갔다 왔어? 재밌었어?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밌었냐고요? 전혀 재밌지 않았거든요. 3시간 동안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어요. 순자 씨 자신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25년 친구인데 재밌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만나면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로부터 며칠 뒤 영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이번 주 수요일에 내 생일이야. 꼭 와야 해. 우리 단골 식당에서 저녁 먹자. 순자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생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의 생일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생일 모임,
당일이 됐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사줬다는 금목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목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앉자마자 자랑이 시작됐어요. 이거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백화점에서 샀대. 얼마인 줄 알아? 가격까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예쁘다고, 아들이 효자라고 말했어요. 정순 씨도 미숙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길어지더군요. 목걸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줬다는 이야기, 손주가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 아들이 용돈까지 줬다는 이야기.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때 정순 씨가 순자 씨를 쳐다봤어요. 순자야, 너희 아들은 생일에 뭐 해줘? 밥 한 번 사주지. 그것만 우리 아들은 매년 용돈 보내는데.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못난 게 아니에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거든요. 며느리도 착해요. 명절마다 찾아오고 손주들 데리고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미숙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있으면 됐지. 난 딸만 둘이라 명절에 혼자야. 분위기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미숙 씨는 늘 그랬어요. 남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꼭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순자 씨는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요즘 손주 민준이가 학교 적응을 못해서 걱정이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도 왔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것 같아서 순자 씨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도 요즘 민준이가 영희 씨가 끊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손주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전교 1등이야. 애들이 다 그래. 걱정 마. 순자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제는 다시 영희 씨의 손주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전교 1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순자 씨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요? 듣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런데 내 이야기는 누가 들어줬을까요? 생각해 보니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해 본 적이 없었어요. 꺼내려고 하면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모임 가기가 싫어.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쳐다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몰라. 그냥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져. 3시간 동안 듣기만 하거든.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좀 쉬어. 꼭 매주 나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힘들면 안 나가도 돼. 그 말이 순자 씨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 매주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2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다음 모임 날이 됐습니다. 정순 씨가 또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손주 생일이었는데 나한테 연락도 없었어. 사진 한 장 안 보내주더라고.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매주 듣는 이야기였어요. 순자 씨는 참고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대.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못하게 하냐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영희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을 안 해. 미숙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내 딸도 마찬가지야. 명절에 시댁만 가. 친정엔 콧배기도 안 비쳐. 불평이 1시간을 넘겼어요. 순자 씨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 100번, 200번, 매주 같은 이야기인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순자 씨는 참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먼저 연락해 본 적 있어? 며느리한테. 정순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내가 왜 먼저 해? 며느리가 먼저 해야지. 아니, 그냥 며느리도 바쁘지 않을까 해서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 힘들잖아. 순자야, 넌 며느리가 착해서 모르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달라. 영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넌 아들이 가까이 살잖아. 자주 보니까 괜찮은 거야. 우린 달라. 순자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소용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들어주길 원했어요. 25년 동안 순자 씨는 들어줬습니다. 매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 치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나 먼저 갈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세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모임을 중간에 나왔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들어주는 기계였을까? 불평 쓰레기통이었을까? 왜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을까? 왜 항상 듣기만 했을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시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모임을 중간에 나왔다는 게 이상하게 해방감을 줬거든요. 그 뒤로 순자 씨는 다음 모임을 빠졌어요. 손주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그 다음 주도 빠졌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 다음 주도요, 집안일이 밀려서 영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요즘 왜 안 나와? 3주째 안 보이네. 우리 피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바빠서 그래. 뭐가 그렇게 바빠? 우리 25년 친구인데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25년 친구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가 자유로웠거든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이야기도 안 들어도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쌓였어요. 순자 씨는 읽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꺼놨거든요.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요즘 모임 안 나가네. 한 달 넘었지? 좀 쉬고 싶어서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힘들면 안 나가도 돼. 친구라고 평생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안 맞으면 안 만나도 되는 거야. 그 말이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라고 평생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맞으면 안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순 씨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문 열어.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왜 왔어? 네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왔지.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순자 씨는 현관에 섰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25년 우정이 깨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정순아,
나 요즘 모임이 힘들어. 뭐가 힘든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매번 듣기만 하니까. 너희 이야기 듣고 맞장구 치고 위로하고. 근데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 꺼내면 금방 넘어가잖아. 나도 지쳐. 정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야?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됐다. 정순 씨는 말없이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화가 나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그 뒤로 순자 씨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오후에 모임에 안 나가니까 시간이 남았거든요. 혼자 걷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됐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좋았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매일 같은 여성을 봤어요.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걸으시네요. 저도 매일 나오는데 자주 뵙네요. 네, 요즘 걷는 게 좋아서요. 혼자 걸으면 생각도 정리되고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강옥분 씨였어요. 72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3년 됐대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요. 아이들은 다 타지에 있고 1년에 몇 번 만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어요. 혼자 안 외로우세요? 저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요. 옥분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모임에 많이 나갔어요. 혼자 있기 싫어서요. 근데 만나고 나면 더 지치더라고요. 순자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똑같았거든요. 어떡해요? 남의 불평 듣고 비교당하고요. 내 이야기는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외로운 것보다 이게 더 힘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리했어요. 다 끊었어요. 처음엔 미안했죠. 이기적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뭐라고도 했어요. 변했다고, 친구를 버렸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았다 싶어요. 옥분 씨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나아요. 외로움은 잠깐이에요.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불편함은 계속되거든요. 만날 때마다 지치고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고 그게 더 힘들어요. 순자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던가요? 친구를 끊었다고요? 했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때요? 남은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사는 게 아닌데요. 내가 편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순자 씨는 계속 생각했어요.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자 씨는 결심했어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피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순자야, 어디 아팠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많이 걱정했어. 왜 연락을 안 받았어? 순자 씨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평소처럼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영희 씨의 아들 자랑, 정순 씨의 며느리 불평, 미숙 씨의 건강 걱정,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쳐다봤습니다. 나 요즘 모임이 힘들었어. 침묵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나는 들었어. 너희 이야기 다 들었어. 자랑도 듣고, 불평도 듣고, 걱정도 듣고, 맞장구 치고, 위로하고. 그런데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 꺼내면은 금방 넘어갔잖아.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영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야. 네가 말을 안 했잖아. 말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맞아. 내가 말을 안 했어. 근데 말할 틈이 없었어. 항상 누군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내 차례는 안 왔어. 정순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야? 25년 친구한테 이래? 내가 언제 네 말을 막았어? 정순아, 미안해. 근데 나도 솔직하고 싶어. 매주 같은 며느리 불평 듣는 거 힘들었어. 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매주 같은 이야기를 해? 나도 듣다 보면 지치거든. 자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일어섰어요. 순자야, 너 많이 변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25년 우정이 이 정도였어? 정말 실망이야. 세 사람이 먼저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았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거든요. 듣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남편이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25년 친구한테 그런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용기 냈네. 그 말에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요일 오후에 예전엔 모임에 갔지만 이제는 공원을 걷습니다. 옥분 씨와 종종 마주쳐요.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때요? 편해요. 정말 편해요. 이렇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산책 코스 이야기, 가볍고 좋습니다. 서로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원예교실을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 2시간씩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배웁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꽃이 피면 뿌듯하고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거예요. 원예교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랑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그냥 함께 꽃을 심고 웃고 헤어집니다. 깊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편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에 산책하고 낮에 원예 수업 듣고 저녁에 남편과 차 한 잔 마십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예전에 모임 다니느라 바빴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밝아졌어. 나도 그런 거 같아. 거울 보면 얼굴이 달라졌더라고. 그 친구들 생각 안 나. 25년을 함께 했으니까. 근데 후회는 안 해. 내가 편해졌으니까. 어느 날 마트에서 미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 너는? 나도 뭐.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은 친밀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68살이 됐어요. 베란다에 화분이 가득합니다. 직접 키운 꽃들이에요.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 하나하나 정성껏 키웠습니다. 꽃이 피면 사진 찍어서 아들한테 보내요. 아들이 예쁘다고 답장을 보내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에게서 1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순자야, 나야.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1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마음이 정리됐을 때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 씨 얼굴에 주름이 좀 더 늘어 보였어요.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 봤어.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한테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 항상 우리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안 들었던 것 같아. 순자 씨는 놀랐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영희야.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어. 25년 동안 참기만 하고 말을 안 한 것도 잘못이야. 속으로만 힘들어하지 말고 말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 우리 가끔 만나자. 예전처럼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하자. 그래, 그 정도가 좋겠다. 두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진 않지만 적당한 거리였어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베란다에 서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뻤어요.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잘 됐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원수처럼 지내는 것보다 이게 나아. 남편이 순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면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요. 25년을 함께 했어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래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불편한 100명보다 편한 한두 명이 낫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요.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67배 25년 우정을 내려놓았습니다. 68배 평화를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순자 씨와 같은 마음이신 분이 계실까요? 만나고 나면 지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듣기만 하고 말은 못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억지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도 옷장처럼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맞는 옷은 버려야 새 옷이 들어오듯이 안 맞는 관계는 정리해야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